김영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좌파는 거의 모조리 다일 것 같고 우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삼이 그렇게 나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의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도 있어요. 김영삼에 대해서. 김영삼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우파였습니다. 미래한국의 한정석 위원이, 전 위원이죠. 이제는 그만뒀으니까 전 위원이 YS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언론인 출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난 김영삼 싫어. 난 YS 너무 싫어. 난 YS 걔 다 싫어. 하는 사람은 꼭 이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파가 YS를 재평가해서 수용하면 YS를 우파의 지도자로, YS를 우파들이 받아들이면 박정희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박정희에게 김영삼이 많이 반대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역사와 정치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짧은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 YS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왜? IMF 때문에. 김영삼 하면 IMF. 김영삼 하면 IMF를 불러온 대통령.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김영삼이 저평가가 돼 있냐? 박정희가 너무나 사기 캐릭터예요. 김영삼도 괜찮은 정치인인데 박정희가 너무 넘사벽이야.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게 탁월한 지도자였어. 물론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도 저는 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과 과가 있어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러나 박정희와 이승만의 공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엄청나게 크죠.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엄청난 대통령들. 그래서 박정희와 이승만과 같이 보면은 YS가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 김영삼이라는 사람만 따로 놓고 보면은 꽤 괜찮은 정치인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박정희와 김영삼 이 둘만 비교해 놓고 보면 사실 쓸만한 정치인은 거의 없을걸요? 지금 누가 있어요? 박정희와 박근혜를 비교를 해볼까요? 박정희가 훨씬 낫죠. 까놓고 말해서 박근혜를 아무리 좋아해도 박정희보다 박근혜보다 박정희가 훨씬 낫잖아요. 이명박도 꽤 괜찮은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과 박정희를 비교해보세요. 박정희가 훨씬 낫지. 뭐 누군가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다 따로 있겠지만 뭐 홍준표를 박정희에 대입을 하든 황교안을 박정희에 대입을 하든 어떤 정치인을 박정희에 대입을 하든 박정희가 워낙에 위대한 선각자였고 워낙에 대한민국의 가난을 없애버린 가난을 치유한 그런 대통령이었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나 커. 그런데 하필이면 동시대를 살았어 YS는. 그래갖고 박정희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김영삼이. 그런데 박정희랑 어깨를 나란히 두지 말고 YS만 따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박정희와 YS가 서로 약간 상극같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YS는 우파였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YS와 박정희는 서로를 타도하려는 체제 이념적 적대 관계가 아니라 헌정 안에서 선고로 다투는 경쟁적인 관계였다. 서로 적이 아니었다. 정적이 아니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경제 발전은 중산층의 형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욕구를 증가시키기 마련이다.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은 민주화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민주화하게 만든 1등 공신 누군가요? YS,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1등 공신 박정희입니다. 왜? 중산층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이 정치적 욕구를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 박정희입니다. 왜? 가난한 나라는요,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투표고 무슨 정치야.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만해져야 민주화가 되는데 대한민국을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산업화한 대통령 박정희, 대한민국을 민주화한 대통령도 박정희.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에 김영삼도 있었고 김영삼도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역사 인식이라고 봅니다.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욕구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킨 대통령, 정치인, 그 사람이 YS다. 그 사람이 김영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YS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했죠. 그랬다고 해서 YS가 박정희를 스탈린이나 모택동 같은 사람 취급을 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정치적 아젠다와 표현은 대중 설득의 유효성을 얻으려는 수사일 뿐인 겁니다. 독재자라고 했지만 완전히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YS는. YS와 박정희는 완전히 정적은 아니었다. 그의 신념과 성격에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민중해방전선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하고도 남았다. 만약에 YS가 박정희를 정말 끝장내야 될,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YS는 무장투쟁을 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정도 오히려 깡다구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YS였다. 결단력이 있었다. YS도. 박정희는 권위주의 통치로 자본가와 노동자들에게 체제의 안정성을 믿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노조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도 있었어요. 이것은 우파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습니다. 유신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초고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철권을 쥐고 대한민국을 통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도 억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YS는 이런 문제에 자유와 인권을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자유주의를 제시하면서 국가 권위주의, 계획경제 이런 거 말고 자유주의와 인권을 제시하면서 기량적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었던 것이다. YS는. 나라를 종북이나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산업화가 일어나는 사회라면 먹고 살만해진 사회라면 어디든 등장했던 것이 정치적 리버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져. 그러면은 그 나라는 민주화 열기가 일어난다. 지금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홍콩이 막 시위를 하고 온갖 일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서 중국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왜? 먹고 살만해지는 겁니다. 중국도 이제는 민주화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시기를 등에 업고 나온 정치인이 YS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는 김영삼을 한 번도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인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YS도 박정희를, 박정희도 YS를 정적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본 적은 없다. 박정희도 언젠가는 내가 물러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박정희도 김영삼이나 김대중한테 나중에는 정치 세력을, 정치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내가 곧 있으면 물러날 건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외치던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기지 뭐 이렇게 박정희도 얘기를 했었다. 이것이 유신체제로 유보가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박정희와 YS가 서로를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YS를 박정희 정권의 인사들이 탄압을 하면서
YS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결국 이것이 부마 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이후에 이 부마 항쟁을 만들어내는 사람 YS. 그 다음에 광주 5.18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부마 항쟁은 없어져 버렸어요. 부마 항쟁도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그럼 부마 항쟁도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가 돼야지 맞아요. 이 부마 항쟁, 이것을 이제 우파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이 부마 항쟁을 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야, 니네만 민주화한 거 아니야. 김영삼이 민주화의 대한민국 민주화의 아버지야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오려면 부마 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5.18처럼. 부마 항쟁이 없었다면 5.18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연결고리들이 다 있어요. 부마 항쟁을 갖다 버리면 안 된다. 이는 국민들이 YS를 지지하면서 민주체제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그만큼 높았다는 증거가 된다. 국민들의 열망, 요구 이런 것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것이다. 그 리더는 당시에 김영삼이었다. 그리고 김영삼은 자유주의를 주장을 했지 사회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민주정치는 상대의 존재성과 양상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상대가 헌정과 민주질서 안에 있는 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체제 안에서, 헌정 안에서 적과 동지의 질서화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박정희와 YS의 관계가 보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YS와 박정희는 같이 갔다. 따로 가지 않았다. 따로 간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 정적은 아니었다. 박정희와 YS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체제 내 경쟁자들이었지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경을 놓고 다투는 적대의 관계가 아니었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과 반문재인은 체제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사회주의. 그런데 박정희와 YS는 박정희의 권위주의, YS의 자유주의, 요곳의 체제 내 경쟁자들이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박정희조차도 나중에는 야 그래도 나중에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주의 한번 하자. 박정희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 그거 좋은데 일단 먹고 살고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 막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이 맨날 민주주의, 민주화 이렇게 외치니까 그래 민주주의 하는 거 좋아. 나중에 민주화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잖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민주화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의 차만 있을 뿐이지 박정희는 김영삼에게 체제를, 권력을 이양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에서 정권을 잡았던 김영삼을 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영삼을 다시 진짜 있는 그대로의 김영삼의 공과 과를 제대로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 정치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삼을 버리고서는 정권 되찾아오기 힘듭니다. 왜? YS계 정치인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미래통합당에. YS계 정치인 볼까요? 김문수, 김무성, 홍준표, 이회창.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지금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YS계예요. YS를 버리고는 다음에 대선에 뭐 할 게 없다 지금. 이 리버럴, 우파 리버럴이었던 YS를 우리가 정상 자리에 갖다 앉혀놔야 된다. 정말 김영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박정희와 비교해서 그렇지 괜찮은 분입니다.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다.